약간 잘린 감이 있지만 그래서 몰수비를 찾았다. 그래서 이제 질량비를 찾는데 당연히 이게 알아야 되는 거는 분자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분자 알아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실무로 주어진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원자량이 줄 테니까. 이거 됐지? 이거 얼마야? 분자량 28. 이거야 6. 당연히 이제 2니까 이제 6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질량비가 28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잘 봐봐. 아는 걸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요. 이렇게 써, 그지? 누군지 안 가르쳐 준 거야. 대놓고. 자, 그럴 때 잘 봐봐.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 중에 질량 보존 법칙이 있지. 이쪽 편 질량 다듬은 거는 뭐 남더라도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내가 분자량이 28개 아는 거야. 그러니까 1모로 다 28g이겠지. 그럼 이것도 알아. 6g이야. 여기까지 했잖아. 그럼 이쪽 다 더한 거라. 이쪽 어때? 커트되겠지. 그럼 x 몇 몰이야? 2몰이. 얼마? 34. 그래서 x는 17 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임의로 주어진 경우에 만약 얘 분자량을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이거 뭔지 모르면 못 구하잖아. 근데 이 두 놈을 주면 얘를 중화랑 똑같다 이거야. 뭘 활용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면 두 개만 주면 나머지 하나는 니네 알아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못 구한다고. 못 구해. 그치?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치? 질량비를 구했어. 그런 다음에 기체라면 이걸 갖고 뭐를 바꿔줘? 그치? 그런 다음에 다시 뭐로? 몰수로 바꾸거나 다시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물어볼 거라 이거야. 오케이? 이거 다음에 바로 어디야? 42페이지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그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0도씨 기체 1몰의 부피를 줬고 당연히 0도씨 1기압일 때만 1몰이 얼마? 22.4리터니까 이건 기본에 충실하게 조건을 줬어.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를 줬네 또 그지? 심지어 1몰의 개수도 이 사람이 알려줬다. 맞지? 자, 천천히 가보자. 자, 이 반응은 반응이 끝나면 전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한다는 거야. 자, 1몰, 3몰이 있어야만 얘가 2몰 되지. 그럼 어쨌든 4몰이 있는데 이 4몰이 결국 얼마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지. 몰수 어떻게 되니? 그렇지. 기억은 틀렸지. 그럼 이걸 부피로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이 반응은 진행될수록 몰수가 줄어. 맞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무슨 말이 와야겠냐? 이 반응은 몰수가 줄어드는 반응이야. 근데 봤더니 반응물과 생성물이 전부 다 기체야. 그러니까 몰수가 줄니까 그렇지. 부피가 준다. 그럼 줄어드는 비율도 우리 알 수 있을까? 진행될수록 이거 1몰 반응할수록 그치? 이거 1몰 반응해? 그럼 4몰이 얼마 되는 거야? 2몰. 그럼 4에서 어떻게? 2가 되니까 20 감소하겠지. 그럼 얘가 2몰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 4 감소하겠지. 부피가. 알겠지? 다음 2번 니은 34g의 암모니아가 생성되었을 때 34g 고맙지. 그치? 반응한 수소는 3몰이다. 3몰이다. 맞네.
다음 영도실 기압에서 11.2리터의 질소기체를 충분한 양의 수소기체와 반응시켰을 때, 야, 이거 문제에서 11.2라고 했네. 원래 1몰이면 이게 22.4리터일 거 아니야. 만약에 요 실제 써준 거 이건 당연히 3하면 얼마냐? 3, 60, 7.2. 7.2 되겠지? 여기는 44.8을 넣겠지. 11.2는 반이니까 여기 얼마? 반이 되겠지. 그치? 그럼 반. 다음에 이거 생긴 것도 당연히 반. 이런 식으로.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래 반응비가 1대 3대 2인데 0.5를 반응시키면 또는 2분의 1 반응시키면 얘는 2분의 3 반응할 테고 얘는 1몰 생겨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가 2분의 1몰이니까 분자수는 몇 몰 생겨야 되고 1몰이 생겨야 되고 1몰이면 몇 개냐?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질문할 게 뭐가 있었던 거야? 아 이게 문제를 풀면서 그 조금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해 지금은 좀 해결이 됐는데. 됐어? 네. 42페이지 무거나 네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로 이거 되나 모르겠다 이거 진짜 42페이지 내가 문제를 적을 동안 우리 서준이는 또 문제 봐봐. 자 문제 봤어? 자 가벼웠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응? 자 어쨌든 이런 반응인데 이게 좀 어려운 점 뭐냐면 얘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자량을 유추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도 나름대로 편의를 봐준 게 뭐냐로 그냥 반응비를 줬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래도 비법을 구성은 있다 이거야. 일단 안도가 됐다 이거야. 줬다 이거야. 그럼 문제 푸는 방식 그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미 구해줬어. 일단 쓰고 반응 D 몰수제 2대 1대 2로 반응한다. 그럼 뭐 하라 그랬니? 그 다음 질량비 구하랬잖아. 근데 질량비를 구하려면 분자량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했더니 근데 이걸 왜 구해야 되나 선생님이 다 반비를 들면 지금 문제에서 질량을 주고 있잖아. 그 질량 관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내가 질량비를 아는 경우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힌트가 슉 나왔다 이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A의 분자량이 15면 B의 분자량은 16이고 그럼 실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5의 배수, 16의 배수겠지. 그지? 그러면 수학적으로 하는 애들은 선생님 얘는 분자량이요 15K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16K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해도 돼. 어차피 B잖아. 그러면 반응하는 질량비를 이걸로 구할 수 있지. 얼마? 30 얼마? 16. 그럼 여긴 답이 얼마겠어? 30 아니 30, 16이잖아. 네. 7령 보자. 질량 40 사신주의겠지. 그지? 7령 보존이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중상. 그러면 나는 얘의 분자량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얘는 46g이 얼마에 해당되는구나? 2몰. 그래서 한 김에 여기. 그러니까 A의 분자량이 15는 아니겠지만 15라고 봤을 때 A B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고? 16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때 C의 분자량은 얼마야? 23이 된다는 걸 찾아냈다는 거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질량비를 습관적으로 써야 이 바로 보인다 이거. 자꾸 써봐야 된다. 됐니? 그러면 질량비가 반응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얘 30g이면 얘 16g 반응해서 이거 생긴다는 얘기야. 46g. 근데 B니까 굳이 이렇게 좀 큰 숫자 쓸 수가 필요가 없을 테니 좀 줄이면 어떻게 돼? 15, 8, 24 그렇지. 여러분들은 나보다 머리 잘 돌아가는 거예요. 숫자가 15, 3, 뭐 23.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 무슨 비율? 질량비. 그러니까 얘 역할은 이제 끝났어. 끝났어. 얘는 다 했어 이제. 그지? 자, 그렇고 문제를 봤더니 이 자료는 이 표는 반응이 완결됐을 때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완결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상황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첫 번째, 이게 요리를 생각하면 좋다 그랬잖아. 이 집에서 내가 요리를 A 요리를 만드는데 재료가 만약에 A, B, C가 들어간다. 얘가 뭐 10g, 20g, 만약 30g씩 필요하게 딱 해서 이 요리는 60g짜리 만드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것도 다 쓰고 이것도 다 쓰고 이것도 다 써서 더 이상 재료가 없어. 완결. 끝. 이럴 수 있지만 얘는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지? 남았는데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이게 남아도 못 낮출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야. 재료가 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만 끝나도 어떻게 돼?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완결이라는 게 그렇게 두 가지 뜻을 다 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떤 게 남았다 이거야. 그럼 바르게 얘기하면 다른 재료가 모자랐다는 얘기지. 그럼 따라서 부족한 재료에 맞춰서 만들어진 항상 모자란 애를 뭐라 부른다 그랬니? 한계? 반응을. 그렇지. 그래서 미리 준비된 사람 딱 보니까 보이는 거지. 비가 남았다. 비가 남았구나. 남았지. 그럼 다 떨어진 게 누구냐? A지. 이렇게 딱 A 다 떨어졌다. 됐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반응은 이 비율로 반응하잖아. 그지? 그럼 이 반응을 실제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걸로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거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xg을 넣었는데 xg이 지금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xg을 썼다 이거. 보통 쓴 건 마이너스를 준다잉. 그럼 여기서도 b 썼겠지. 썼을 거 아니야. 썼는데 얼마만큼 썼냐 모르잖아. 현재 몰라. 일단 중요한 건 얘는 x 썼어.
근데 얼마 있었는데 7이 남았으니까 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이만큼 썼겠지. 맞니? 네. 그러니까 이 실험 1에서는 xg하고 x에서 7만큼 뺀기 반응했다는 얘기잖아. 네. 이렇게 됐냐? 네. 그럼 x 구할 수 있니? I C x를 구할 수 있냐? 아 당연히 여기는 얼마 생겼겠어. 이 둘 더한 거만큼 생겼겠지. 아 아니 x에다가 x 7만큼 뺀 거 이렇게 많아졌으면 당연히 생긴 거는 이 둘 더한 질량이 생겼겠지.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네. 요거 중요하다 이거. 근데 아직 너희들은 이게 처음 하는 애들이면 그 다음을 못 간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설명 들을래.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내가 무리해서 이거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질량비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반응은 질량으로 얘기하면 항상 이 비율대로 반응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AXg을 반응시켰어. 그치? 그때 B는 X만한 7g이 반응했다는 거야. 그럼 이 반응하는 질량의 비율은 항상 뭐랑 같아야 돼? 15대 8과 같아야지. 오케이? 그럼 X 구할 수 있다. 이 비율대로 반응할 테니까.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8x는 얼마야? 15x. 이거 넘기고 만화치를 해주면 x는 15. 그래서 x를 찾다. 됐어? 그래서 이제 다시 써주면 자, 다시 봐봐. 얘 분자량 이걸 이용해가지고 질량비를 끄집어냈어요. 그지? 이거를 좀 더 약분해서 이 반응한 질량으로 따졌을 때는 항상 이 비율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 xg 반응했을 때 얘가 x-7g 반응했다면 이거의 비율도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했냐면 x를 찾았다 이거야. 얼마? 15. 그럼 이제 바꿔야지. 이거 15. 이거 15. 이거 그냥 7. 얼마 생겨? 20. 이거 15g 반응했잖아. 아니 반응해가지고 24. 생겼어. 그래서 옆에다가 x는 15였고 y는 지금 23이지? 그래? 됐지? 네. 밑에도 바꿔야지. 이거 얼마? 15. 또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없잖아. 네. 그죠? 그리고 전체 질량이 여기 23이잖아. 그럼 질량 보존에 의해서 이거 얼마였겠어? 아니 전체 질량이 23이래네. 8이요. 8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딱 요 비율대로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는 진적으로 재료가 다 둘 다 끝난 이쁜 경우. 요거는 누가 남았고 B가 남은 경우였다는 거지. 됐니? 네. 자 요게 이제 해석을 한 거야. 난 이걸 해석한 거지. Z가 8. 그럼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걸 보자 이거야. 자 1번은 A의 분자량을 15라고 하면 B 1몰의 질량은 그냥 아까 했지? 16. 다음 실험 1에서는 둘 중에 누가 남았냐면 B가 남았다. 그럼 누가 다 떨어졌냐? A. 그럼 한 개 반응은 A. C 1몰의 질량은 B 1몰의 질량보다 분자량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니 당연히 누구의 질량이 크겠어? C. 다음에 x, y, z의 값을 부등호로 비교하세요. 실제로 구할 수도 있지만 부등호로 비교하세요. 어디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겠지? 네. 자 이제 승부처는 이제 4번인 거지. 4번. 결국 문제는 이런 형태로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자, 1번. 보기가 이렇게 수준 낮아. A와 B는 2대1의 몰비로 반응한다. 이거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맞고. A와 B는 2대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15대8의 질량비로 반응하고 있는 거지. 네. 오케이? 네. 다음 3번 해봐. 3번 해봐. 3번. 거기 3번. 4번에 3번. 부담 없이 한번 해봐. X 어떻게 고치면? 역수로 8분의 23? 실험 투가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 하여튼 뭐 이렇게 분수 형태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져가지고 그건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단 말이야. 잠깐 멈추고 시간이 이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와야 돼. 일단 얘는 다 기체지. 그럼 기체하면 지금 우리가 화학은 다 하나 법칙밖에 안 배웠어.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체들은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다는 거잖아. 뭐 여러 가지 의용을 여기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감통이 10리터고 일감통이 만약에 2리터면 여기 기체가 들어있을 때는 얘가 몰수가 더 많다. 몇 배? 5배. 몇 개인지는 몰라. 그지? 물론 온도함에 간단 조건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네가 보면 기체 나왔을 때는 실험 1에서의 뭐라고 그랬어? 부피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를 몰수로 생각해야 돼. 실험 2에서의 부피라고 그랬지. 그리고 몰수로 생각해서 결국 몰수비를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된다. 부피비를 구하라는 문제라 보면 바로 생각해야 돼. 기체? 오케이. 그럼 몰수비로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했단 말이야 이거 지금. 구했어. 이것도 이제 이것도 분자란 거 알아. 그렇다면 실험 2는 현재 인원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몇 몰에 해당되겠어? 1몰에 해당된다. 1몰. 그지? 몰수 생각하자 이거지? 1몰에 해당된다. 그럼 실험 1은요? 딱 보면 남아있는 거잖아. 남아있는 거. 지금 보면 C가 이게 생겼지? 그럼 얼마 생긴 거야? 1몰 생겼어. 그런데 B도 남아있잖아. 얼마? 7g. 그럼 우린 얘를 1몰로 봤다는 얘기는 분자량을 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7g은 몇 몰이 되겠니? 얘 분자량이 16이죠. 1몰일 때 16g. 그럼 7g은? 16분의 7. 그렇지. 16분의 7. 그럼 얘는 몰수는? 16분의 7.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네. 그럼 이거랑 부피의 B는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막 진짜 뭐 22.4타 이렇게 바꾸지 않고 뭐 그렇게 써있지도 않아, 그치? 써있지도 않다고. 그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라. 아 이거 초등학교를 기가 막히게 할 거 아니야. 통분해가지고 16분에 얼마야? 24. 분의 2.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은 못하고 중학교 한 1학년 때 열심히 이거 하지 않냐? 언제 하냐 이거? 그다지 방에 뭐 대충 하겠지? 얼마야? 23분. 그렇지. 그래서 답이 틀렸다. 뭐 역수 있다는 게 아니라. 됐어? 좋은 경험을 해야 돼, 그지? 기체의 경우에는 몰수를 뭐로 생각해서 부피로 생각해서 가고, 그러면 당연히 우린 뭘 알아야 돼? 분자량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분자량을 알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바로 뭐야?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되겠니? 네. 그 옆에 43번은 43페이지에 있는 건 좀 더 어려워.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도전해 보도록 하죠. 이 형태 좀 잘 기억해줘. 어떻게 했냐면 실물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뭘 이용해서?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이용한다. 이거 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질량 보존. 오케이? 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질량이 주어지면 질량비를 통해서 값을 찾아내고, 만약에 부피로 주어지면 부피비를 통해서 그걸 찾아낸다.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몰수를 바꿔준다. 그리고 기체들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물어서 부피비가 몰수비를 미래가 알고 잘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부피비 나오는 순간 몰수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끄적끄적. 되겠니? 네. 그럼 이제 질문 특별히 없는 거야? 이렇게. 빨리 이제 화학 결합 또 나가야지. 자, 어떻게 화력 어저께가 아니구나. 화요일날 어디 나갔지? 화학 결합에서 에너지 변화까지 했지. 네. 혹시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도 했었니?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통과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기력으로 붙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된 형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한히 반복된 형태로 붙어 나간다. 이거. 그리고 당연히 이거 세게 붙어서 약하게 붙어 있어. 세요. 그렇지. 전기력은 센 거니까 세게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전하가 상세 나타나겠지. 중성이고. 그리고 당연히 얘네가 안 움직이니까 고칠 땐 전기가 안 통하는데, 가열해가지고 이 거리를 좀 넓혀놓으면 애들이 막 움직여. 그럼 전하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고칠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X가 되면 전기가 통하. 또 이런 애들이 물에 녹으면 얘들이 막 움직여서 전기 통한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되겠지. 네. 그리고 당연히 외력을 가하면 놀랍게도 녹일 때는 무진장 어려운데 이게 잘 떨어져 나간다. 왜냐? 한 줄만 해봐도 안다 이거. 이렇게 됐을 텐데 한 칸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리지. 같은 것끼리 마주보고 오게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온 결합 물질 특징이 되겠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왜 분야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옥텟 규칙 설명을 했지?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 번호는 몇 번? 3번. 그럼 3번, 4번 할 차례? 네, 3번 하죠. 자, 이제 오늘 공유가라. 공유가라도 당연한 하나 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뭘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비금속을 뭘 비금속으로 약속을 합니까? 라고 하면 비금속은 뭐야? 기체. 뭘 이게 하나의 편에 넘어가는 게 없어. 원소를 비금속과 금속으로 나눈다면 원소를 금속과 금속으로 나눈다면 금속은 뭐냐? 산화가 되는 거야. 전자를 주는 거야. 그럼 금속이 아닌 거니까 반대 내용일 거 아니야. 그럼 산화의 반대의 말은 뭐야? 그걸 화른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전자가 있어. 그지? 그럼 당연히 산소는 8번이다 이거야. 8번. 그럼 이 번호만 가지고도 판단된다 이거야. 헬륨 내용을 알아보는 옥텟 기초만 떠올리면 당연히 산소는 전자가 2, 6일 거 아니야.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에서 두 개 모자라니까 두 개 받아내고 할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비금속. 마그네슘, 금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수소는 어떻게 돼? 비금속. 당연히 비금속이지. 왜 누구처럼 되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믿으라 이거야. 그 당연히 그래서가 당연히 비금속이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할 때 기준이 옥텟 규칙 생각하면 돼. 되니? 그러면 산소랑 마그네슘 만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난 전자 두 개 필요해. 난 전자 두 개 줘야 돼. 근데 이 전자 두 개를 준다는 게 너 두 개를 내보냈더니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를 주려면 당연히 얘가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응? 그렇잖아. 내가 강아지를 버렸어. 근데 얘가 밤에 찾아와. 그럼 버린 거야? 아니잖아. 그런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수소가 안 되는데 서로 전자 너 줘라 그러면 주겠냐고. 아니야. 비금속끼리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유한다 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잖아. 근데 그 공유가 전에 얘기한 대로 전자 쌍이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했었지, 그지? 거기에 이어서 바로 가자. 그럼 이 공유 결합은 사실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더라 이거야. 공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적당한 위치라는 게. 응?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루이스라는 분이 기막힌 표현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다. 들어봤니? 점전자식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아니? 맨 끝에 있는 거. 점 찍어서. 그래. 이거는 원자과 전자만 누구만?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현한다. 점. 그럼 원자과 전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뭡니까? 라고 하면 무슨 규칙? 옥텟 규칙. 그래? 옥텟 규칙. 거기에 따라서 가장 바깥쪽 그지? 있는 전자를 얘기한다 이가.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기본적으로 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체외각에 있는 전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말보다 하나 얘가 더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6번이면 전자 몇 개? 6개. 근데 옥텟 규칙에 의해서 떠올려 보면 여기가 2개고 4개니까 전자가 몇 개다? 제외각 전자가 4개.
더러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그럼 이 네 개만 점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애들이면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점 4개 찍어라 그러면 잘 나오고 있어요. 전화 온 거 아니지? 네. 야 이거 참 보기 힘들대요 이거. 요새 내가 드라마 진짜 재밌는 이쁜 여자 나오는 드라마를 봐도 30분 이상 못 보겠더라고 옛날에. 뭐 지루한 장면에서 넘기려고 그래 내가. 티셔츠 많이 없어요. 아니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빨리 보기 이렇게 넘기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지루하면 또 넘기더라고 내가. 원래 이게 참 보면 따라가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방은 그게 없지. 네. 생방 봐야 되는 게 이거 지난 거는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완결을 다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야 어른인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 젊은 애들 어떨까? 더 심하죠. 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모든 수업은 30% 쪼개 될 수는 몰라. 아니 계속 재밌어. 어떻게 재밌겠냐 수업. 미친 듯이 수업이 재밌어? 그런 애들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면야 뭐. 자, 점 4개를 찍는데 정상적인 애들이면 어떻게 찍을 거다 라고 하면 인간은 얼굴만 봐도 몸이 좌우 대칭이지 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면 좀 이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야. 보통 장애인들 보면 우리가 좀 거북한 이유가 뭐야? 여기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대칭적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다는 거지 이분도. 그리고 애들이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애들 모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저만 보면 막 찍어봐라 했을 때 막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을 거라 이거야. 예를 들면 그럼 얘는 천재 아니면 뭐가 이상한 애라 이거야. 예술가지 이거. 혼자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지?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좀 이쁘게 대칭적으로 일단 점을 찍는다. 되겠니? 너도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탄소가 이렇게 찍어진다면 산소는 어떻게 돼? 8이네. 어떻게 되겠어? 6개. 6개잖아. 어떻게 찍겠냐 이거야. 그럼 찍으려고 요구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하나 좀 대칭적으로 해보자. 대칭적으로. 일단 4개를 해놓고 나머지 2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 좀 이상하지? 네. 그래. 이상하다 이거 대칭이 아니라서. 아니. 그렇다면 질소는 어떻게 돼요? 5개. 5개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서준아, 너 이거 중에 어느 걸 생각했니? 저는 맨 아래. 이거? 괜찮다 이거야. 근데 보통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해. 자, 그러면 다시 하자. 수소. 하얀 수소가 보라 수소한테 전자 달라고 그러면 줘? 안 줘. 당연히 얘도 다르면 안 주겠지. 그럼 어떻게? 적당한 값.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같이 쓰는 전자라고 부르죠. 공유 전자쌍. 그러면 하얀 놈 입장에서도 몇 개가 되고? 2개. 보라의 얘도 2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가 그려 설명했던 개념이란 말이야. 되겠지? 그렇다면 탄소하고 수소가 만났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어렵지 않다 이거야. 일단 탄소를 4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딱 보는 순간 4개가 부족하면 보인다 이거야. 보이지? 그러면 이제 수소랑 만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몇 개? 네. 4개. 이럴 때 요렇게 옆으로 해도 되고 옆으로 이걸 뭐 가로로 할까? 요렇게 세로로 해도 상관은 없어. 나는 근데 이걸 더 선호해. 나는 너는 이렇게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와 수소가 왜 이렇게 만납니까? 라고 하면 답이 명확하게 나왔다는 거지. 무슨 규칙? 그러니까 루이스가 하는 방법 해주니까 상당히 쉽게 모든 것이 좀 간단해지더라 이거지. 그렇다면 당연히 질소와 수소가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겠어? 한 개, 세 개. 그렇지 이렇게 질소 넣어놓고 3개 들어. 되겠죠? 네. 여기 바로 전자식. 되니? 뭐 안 적어도 되겠지? 네. 그럼 구조식은 뭘까?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 서준이가 국어 실력이 좀 있는 거지. 별로 안 귀찮지 이거는. 귀찮은 벌써 귀찮아고 안 되는데. 근데 딱 보는 순간 좀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지. 동의하기 않더라도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지. 뭐 탄소 한 50개가 붙어 있는 거야. 뭐 굉장히 힘들겠지만. 근데 이렇게 점 찍는 걸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 루이스. 그러니까 지가 해놓고도 지가 좀 귀찮았나 봐. 아씨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공유 전자쌍. 한번 해봐. 공유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 선으로 긋자. 뭐를? 공유 전자쌍을 선을 긋자 이거야. 선. 이때 이 선을 이름을 마디선이라 부르기도 해. 응? 그렇게 한 걸 구조시라고 부르는 거야. 뭐 구조를 나타냈다가 아니라 공유 전자쌍을 뭐라고? 선으로 연결해. 그러니까 이 구조식은 기본적으로 얘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상되고 그거를 그려준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CH4에 선 단답형으로 구조식을 그려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점 전자식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빵점이야. 이렇게 점으로 그려야 된다 이거지. 용어를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니? 메모할 것은 메모하고. 됐어? 지워? 그럼 네가 그 노트 필요한 거에다가 이거에 얘 쓰고 이거랑 이걸 각각 한번 그려보세요. HCN만. HCN. 그러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국어나 너도 해야 된다. 놀지 말고. 모양을 좀 예쁘게 못 그리겠는데. 자, 한번 해봤지? 해봤어. 요거는 예전에 너네 학교에서 출제했던 문제야. 정말 냈어 이렇게 그려라. 정말로 출제했다 학교에서.
물론 그분이 남아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런 거를 다 시험을 내요. 글이라고 뭐. 과정이 있는 거야. 그건 맞긴 한데 너랑 학교 냈다니까. 신기해요. 나도 그래 신기해. 이런 걸 내? 이렇게 했더니 내더라고. 뭐 선생님 마음이지 뭐. 자, 일단 이런 기호를 만들 때는 알아보기 쉽게 만들겠니? 어렵게 만들겠니? 쉽게 만.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놓여있는 순서일 거라 생각하라 이거야. 왜냐면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부러 막 괴롭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순서로 붙어있다 생각하자 이거야.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탄소를 가운데 놓으라는 얘기지. 그럼 배운 대로 하라 이거야. 탄소하면 대칭도를 이렇게 한다 이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수소는? 너 탄소 옆에 있겠지? 너 순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났다 이거. 그지? 이거 됐지? 선생님 질소는요. 이거 그냥 쓰라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그런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그럼 별거 아니야. 짝을 앉은 애들이 있잖아. 짝을 앉은 애들을 이제 일로 보내줘 이렇게. 근데 쳐다봐. 8개 됐니? 안 됐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러면 누구나 찰 수 있다는 거야. 배운 대로 대칭적으로 해놓고 짝 앉은 애들끼리 연결만 해주면 되더라 이거야. 그걸 괜히 혼자만에 막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안 예뻐요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게 가장 이쁘고 빠른 길일 수도 있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공유 전자쌍이 3개일 때는 삼중결합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이거는 정전자식이지. 그럼 구조식을 그려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럴 때 선생님 여기 있는 질소를 보니까 얘가 있는데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공유 안 했다. 비공유 전자쌍 해봐. 비공유 전자쌍. 얘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리는 쪽을 강조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려야 감점을 한다. 알겠니? 그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강조한다고. 다시 비공유 전자쌍도 표시한다. 그렇다면 O2나 N2도 비슷한 요령으로 구할 수 되겠지. 빨리 해버리면 산소가 이렇게 있다, 2개 있다. 보이지? 공유 전자쌍이 2개니까 뭐라고 하겠어? 2주죠. 얘는 어떨 것 같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두고 놨다. 그렇지, 삼중결합 이렇게 할 수 있다. 대견이 괜찮지? 뭐라 그려길 바란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의 핵심. 전기 음성도와 극상. 전기 음성도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번역한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쓰기도 해. 응?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영어 시간이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입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화학 시간이니까 이게 뭐냐? 라면 내용을 묻는 거겠지. 얘는
이렇게 약속했어. 이걸 통째로 외우고. 응? 자, 그러니까 정근도 뭐냐 그러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숫자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정도는 빠져도 상관없겠지. 힘의 정도. 그러니까 힘. 응? 그럼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 사이에서도 힘이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는 것처럼 이쪽 세계에서도 당연히 전기력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다 같다고 할 수 없겠지. 웬만하면 다 다르겠지. 그걸 5글자로 뭐라고 하냐? 정도. 되겠냐? 그래서 외워. 야해. 전기도가 뭐냐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숫자로 나타낸다. 이게 들어간 거. 누가 건 말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숫자로 나타낸다. 그렇지. 한 번만 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숫자로 나타낸다. 아니면 좀 상위권에 있는 새끼들이 시키면 막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다 손해야. 원학교가 배출한 최근에 걔 이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영재라고 서울대 의대가네. 놀랍게도 걔는 잘 따라했어. 시키도 다 했다고. 선생님이 해. 건방을 떨어요. 아니 시간 그때 얘기했는데 시간 아끼려고 왔는데 이거 하면 언젠가 다시 안 할까? 천재면 뭐 한 번 뭐 다 되겠지만 그 정도야? 한 번 먼저 안 까먹어? 아니요. 아니잖아. 보통은 까먹는다고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의 포인트라도 2-3번 해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볼 때 더 기억이 잘 된다고. 공부하는 스스로 하니 노래 춤추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너도. 다시 정겸순 너가 뭐야?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을 숫자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정겸순 이렇게 숫자가 써 있잖아. 그 숫자가 큰 애는 뭘 뜻해? 세게 땡겨 이런 얘기잖아. 숫자 야급이야. 빽하게 땡겨. 그럴 때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기분석을 대충 외우고 있어야 돼. 자주 쓰는 것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가장 정기분석 너가 큰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애,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숫자는 없어. 가장 큰 애를 외워야 돼. 그게 플로어린이야. 플로어린이 4.0이야. 이게 가장 커. 양기. 그러니까 플로어린보다 전기 음수도가 큰 애가 없다는 얘기는 클로어린이 제일 잘 당긴다는 얘기지. 무엇을? 공유 전자쌍. 그렇지. 그럼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럼 전자쌍을 누가 세게 당기냐를 할 때 모른다 이거야 원래는. 근데 여기 전기도 써있다 이거야. 얘는 2고 얘가 4야. 그럼 딱 보는 순간 얘는 플로어린이구나 이렇게. 그럼 4라고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A를 얘가 세게 당기겠지. 왜냐고 물으신다면 뜻이 그거니까. 뜻이 그거니까 탁 찾아서 빨리.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이거 지우고 자주 쓰는 거는 옥텟 규칙이 이쁘게 적용된 애들.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만 옥텟 규칙 잘 맞아. 나머지 잘 안 맞아.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가 고등학교 과정이야. 나머지는 잘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된다. 근데 선생님 근데 이것도 꽤 많은데요. 일단 하나 외웠지. 이거 얼마야? 4. 선생님 플로리 4도 사실 못 외웠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옛날에는 드라마가 꽃보다 아름 꽃보다 남자가 F4라는 게 있었어. F4.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푸사란 말을 잘 쓰기 시작했어. 푸사. 프로필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푸사구나. 푸사. 싫어도 이렇게 외워. 어쨌든 싫으면 그냥 외워. 네. 어? 됐지? 푸사 못 외우는 애는 진짜 없더라. 다 외우더라. 다음에 요 라인이야. 이게 아주 이쁘게 0.5씩이야. 그러니까 하나 해놓으면 그냥 뭐 이렇게요. 여기 이 줄은 다 외운 거지. 이거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순서는 웬만하면 뭐 정상적으로 중학교 나왔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고. 안 외웠으면 지금보다 빨리 외워야 된다고. 0.5씩. 그러니까 산소가 잠깐만 있어봐요. 저 풀로 우리 두 칸. 아 옆이니까 3.5. 그러니까 산소가 서열 2위야. 1등이 누구? 플로리. 2등이 산소야. 그러니까 이쪽 전기 음성도 세계에서는 얘네가 절대 강자고. 물론 얘가 원단. 두 번째는 됐지? 여기까지 다 외웠지? 이거야 마찬가지. 다음에 이 수소는 예전에는 2.1이었어. 예전에는 이거 바뀌기 국가는 2.1로 나왔었다고. 근데 이 책은 지금 보니까 2.2로 나왔어. 근데 2.1이나 2.2나. 그러니까 이 작년에 나온 문제까지는 얘는 2.1이야. 올해 모르겠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 2.1로 나올지 2.1로 모르겠지만 일단 난 옛날 버전 써줄게. 2.1. 그러니까 사실 2.1이나 2.2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대충. 알겠지? 2.1. 다음에 얘가 0.9야.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물어봐. 대충 0.3씩 0.3. 그러니까 여기 1.3면 1점 여기 옛날에는 1점 한 2번 정도 이렇게. 옛날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약간 바뀌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이쪽은 얼마씩? 대충 기억하는 거야. 대충 0.3씩입니다 라는 거야. 위쪽은 얼마로? 정확하게 0.5씩이네. 아래는 대충 얼마? 0.3씩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게. 하나, 둘, 일단 세 개까지 하는 거야. 위쪽 라인은 0.5씩, 밑에 라인은 대충 0.3. 오케이? 도 황하고 염소는 1씩 찾는다. 위, 아래. 그래서 황은 얼마? 2점. 염소는 얼마? 그러니까 다 외웠다. 다 외울 수 있대. 플로린 4. 0.5씩 줍니다. 수소 얼마? 2.2. 나트륨 얼마? 0.5. 여기 0.3씩 하다가 끝에 두 놈은 1 차이 납니다. 누구랑? 위아래. 다 외웠죠? 다시 해볼까? 플로린 얼마? 4. 이쪽 라인 0.5. 수소 얼마? 2.2. 나트륨 0.5. 이제 이쪽 나트륨 라인은 대충 0.3씩. 대충. 그러니까 대충 했으니까 이런 얘기야.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쓰냐 물으면 이건 뭐 대충 하면 되잖아. 굳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또 얘하고 얘가 있어. 누가 세냐? 얘가 세다. 대충 안다 이거야. 대충. 그지? 근데 예전에는 정말 됐어. A하고 X가 붙어 있는데 이 X와 A와 X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9였어. 뭘까? 얘는 플로린이고 얘는 수소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을 때야. 막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외우고 있는데 뭐. 얘 누구? 수소. 얘 누구? 왜냐면 햇밥에서 1.9 나이가 이거밖에 없어. 조합이. 됐지? 외워.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이거 외워놔. 누구나 외워라. 기특한 새끼 외우겠지. 일단 전기음성도 뭔지 알겠지? 그 전기음성 이제 외웠어요. 그리고 이 전기 음성도를 이런 개념을 정말 이런 상대값을 정확히 하는 이렇게 아니지만
이렇게 이하고 화학을 좀 더 쉽게 만들어진 분이 그 유명한 폴링이라는 분인데 이 폴링은 그 학문적 업적으로도 대단하지만 그 인품이 대단한 분이었던 인품이 폴링이라는 사람. 어떻게? 그러니까 막 핵폭탄 실험도 반대하고 그 남나라 막 침범하지 말라 미국에서. 넌 왜 그러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반정부 얘기도 막 하고 노벨 평화상도 아마 탄 분이고 그래서 공산주의로 몰렸었어. 그럼 혹시 너가 네가 한다. DNA 구조 있지? 사실 이 DNA 구조를 이 사람이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 X선 자료를 안 넘겼어 걔한테. 공산주의자로. 그래서 참 보면 이 정도 저명한 학자인데 그렇게 그 양심을 지켜가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정리 같은 거 읽을 게 있으면 아니 요새 위키피디아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한번 좋다.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염소도 개념도 그분이 다 기틀을 잡았다. 약간 알겠지? 자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수소하고 플로린이 있다 이거야. 방금 아까 했지만 그럼 여러 가지 받아들일 것 중에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이렇게. 그럼 다 필요 없이 일단 이렇게 공유를 하겠지, 그지? 그지? 다 없이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수소고 원자력 하나니까 양성자. 얘는 플로린일 텐데 당연히 이것만 봐도 누가 세게 당기겠어? 플로린. 세게 당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2라고 하자. 그럼 대충 처음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 가운데 있더라도 당연히 무슨 차이가 나니까. 전화차. 전기 음성으로 차이. 그렇지. 화학 시간에 그렇게 얘기된다 이거야. 물리 시간이면 선생님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기력이 세지 않습니까? 물리 오케이. 화학 시간 알겠지? 그래서 얘가 당연히 가운데 있지 않고 어느 쪽은 플로린 쪽. 여기 좀 가 있겠지. 그지? 자, 더 중요한 거. 다시.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애하고 작은 애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당겼을 때 기본 전제가 공유 결합이지. 그러면 이 전자가 얘가 아무리 세게 당겨도 일단 공유 결합이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갔다는 얘기니 가지 않았다는 얘기니. 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오로지 공유 결합일 때만 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어떨 때 쓰는 개념이야? 공유 결합일 때만 쓰는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공유 결합이야.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이 전자쌍이 쏠리지 완전히 가지 않았다 사는 게 일단 속 편하다 이거야.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쏠려 있겠고 쏠려 있다 치우쳐 되는 표현 궁극적으로 쓰는 거야. 해봐. 치우쳐 있다. 치우쳐 있다. 쏠려 있다. 전자쌍 쏠림, 전자쌍 치우침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어느 쪽으로 쏠리겠어?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쪽. 아주 잘했어. 근데 완전히 간 건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 갔다면 마이너스, 뺏겼다면 플러스가 될 텐데 이거 아니라고. 근데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전자가 주로 여기서 논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진짜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왠지 여긴 전자가 많이 놀아. 또 이쪽을 보니까 전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왜?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 묘한 분위기가 나온다 이거야. 응? 언뜻 보면 마이너스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도 아니야. 언뜻 보면 플러스처럼 보이는데 또 플러스는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있을 수 있겠어? 없다 이거야. 근데 얘는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넘어가면 쉬운데.
그냥 쏠려 있는 상태는 아주 묘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이쪽은 마이너스 비슷한 분위기, 이쪽은 플러스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적당한 표현으로 새로 만들자. 이게 새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니?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인 마이너스,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 이렇게 주고,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인 마이너스들은 부분 전화를 갖고 있다. 부분 전화. 그래서 부분적인 이런 거는 부분 전화로 표현해 준다. 부분 전화. 완벽하진 않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부분 전화를 갖게 되더라 이거야. 전달성이 어떻게 됩니까? 쏠리면. 그럼 누가 부분적인 마이너스겠어? 전기음성도가 더 그렇지. 누가 플러스가 되겠니? 전기음성도가 더 그래서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렇게 있어. 전기음성 누가 큰? X. 이렇게 할 수 있다. 되겠지?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그렇게 이렇게 써먹다 이거야. 자 이제 왠지 분위기가 또 4층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각성은 이렇게 사는 게 속이 편하다. 극성은 어떨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고무결합에서. 그러니까 이분결합에서는 쓰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극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폴라리티라고 하는데, 극성 폴라리티라고 하는데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물체가 부분적인 전화를 가지면 뭐라고 표현한다? 극성을 갖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부분 전화를 가질 때, 부분 전화를 잘 가질 때 그 물체는 극성을 띈다. 그러니까 극성과 부분 전화는 같은 말로 볼 수 있다. 어떤 애가 극성을 갖고 있대. 무슨 말이야? 부분 전화를 띄고 있다는 거야. 또 어떤 애가 똑같이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 아, 걔는 보니까 부분 전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극성이다. 되겠니? 그리고 이 부분 전환은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하나의 물체에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다고. 이유는 전체가 플러스, 전체가 마이너스잖아. 이게 끝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건 없다고. 이유는 그런 뜻이야. 잘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름이 극성인 것도 이거야. 어떤 애가 좀 이렇게 좀 쏠려 있어 전자쌍이. 그러면 좀 쏠려있는 쪽은 마이너스일 것 같고, 반대쪽은 플러스 같은데 그 성질이 어디서 강하게 나타나? 끝에서. 그런 의미의 극도 있다. 그래서 극성을 띤 물체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부분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보기에 또 어떤 보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또는 동시에 나타난다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야. 너네가 처음 배우는 말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되겠니? 기호는 얘는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언제 부분 전화가 나타나냐라는 거지. 방금 했네. 언제 부분 전화가 나타나니? 아, 이거 지금 아까 찍었지? 네. 아, 이거 돌려서 또 보여주고 싶다. 좀 전에 했잖아 이렇게 내가. 자, 질문이 뭐야? 부분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극성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부분 전화를 띄고 있어. 똑같은 말은 뭐야? 극성. 얘가 극성을 띄고 있대. 똑같은 말은 뭐야? 부분 전화. 이거랑 어떨 때 부분 전화가 나타나냐는 다른 질문이잖아. 네. 다른 질문이란 말이야. 언제 나타나? 언제? 어떨 때 나타나냐? 극성이 나타나냐라고 하면 어떨 때 나타나요? 라고 하면 전자쌍이 쏠릴 때라는 거야. 그렇다고 했잖아 아까. 언제 나타난다고? 공유 전자쌍이 나타난다. 공유 전자쌍이 그렇지 쏠릴 때.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치우칠 때. 그래서 하나 더 하면 너네를 개무시하는 거겠지. 야, 그거 어느 쪽으로 쏠려? 전기 음성도가 큰 쪽. 그렇지, 뭐 그것도 당연한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길게 하려면 공유전자쌍이요. 공유전자쌍이 전기음성 큰 쪽으로 쏠릴 때 나타나요. 뭐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데 상관없잖아. 되니? 네.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지. 야, 그럼 공유전자쌍이 언제 쏠리냐? 전기 음성도가 다를 때.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는 원자들이 만나면, 전기 음성도가 다른 애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누가 세고 누가 약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전자쌍이 가운데 있지 않는다 이거야. 당연히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한국어 진짜 한국어라고 이게. 그지? 네. 그러니까 꼴 가. 가면 어떻게 돼? 거기가 마이너스가 나타나. 이거죠. 플러스.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잖아. 뭐라고 표현해? 그래 나타나면 뭐라고? 극성.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극성 나타냈다라고 하면 전자쌍이 쏠려 있는 거고. 그럼 전자쌍은 왜 쏠려 있겠어? 짠 이렇다. 됐니? 근데 그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안 나는데 전기 음성도가 똑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고등학교 나오지 않아. 그리고 비슷하면 화학은 퉁친다고. 화학이 뭐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아? 선생님 신경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고 난리 나는데서요. 반도체는 지금 화학으로 보냐고. 오케이? 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아, 엄마가 요리 좀 좋아하시니? 네. 엄마가 이제 요리하다가 이렇게 좀 튀어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튈 때 있잖아. 그럼 그만큼 다시 물을 집어넣어? 아니. 한 찜으로 쳐놔. 그렇다고 안 먹어도 엄마가 그거 튀었으니까 맛이 변했을 거야. 집어넣어. 이렇게 하냐고. 어? 그 비슷하면 대충 비슷하면 넘어가는 거. 그럼 애매하고 혹시 누가 찾아가지고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 네. 예를 들면 탄소하고 수소는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명확히 다르지. 당연히 누가 쎄? 그래서 얘가 저기서 왔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아까잖아? 대충 비슷하게 쳐봐.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또. 걱정하지 마.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음소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쏠림. 극성. 또는 부정절. 다시 전기 음수도가 다른 두 애가 만났어. 그럼 머릿속에 일단 뭐가 나타나? 극성. 그럼 당연한 말. 같은 애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다. 하나 더하겠지. 극성이 없겠지. 그럼 극성이 없다. 세 글자로. 같다. 극성. 그래 이렇게 한다 이거야. 됐니? 네. 그래. 됐지 극성. 네. 그래. 내가 수업을 너무 협박해서 하나? 자, 디귿. 됐지?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 뭐냐면 그냥 처음이니까 공유결합인데 무엇이 나타나는? 극성이 나타나는 공유결합을 그러면 얘는 뭐냐? 공유결합인데 극성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또 하면 좀 그렇지. 네. 언제 이렇게 돼 있어? 두 개가 서로 같은. 그렇지. 여기 다른. 그렇지.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수소가 붙어있는 당연히 전기분도가 똑같잖아. 그럼 전자세가 쏠릴 리가 없잖아. 이쁘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이게 아니지. 응.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얘들의 공통점이 뭐야? 무극성. 무극성 공유를 갖고 있다 이거야. 야, 그럼 이거 못하면 또 바보 아니야? 선생님 저 바보입니다. 그래? 좋겠다. 됐지? 극성 있어 없어? 있어요. 어느 쪽 나타날 것 같아?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렇지. 염소가 세다 이거야. 네.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냐? 플로리 밑에 있었는데. 플로린 밑에. 그럼 3. 그래 3. 응? 얘는 얼마였지? 2.1.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차이가 0.9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전자그룹은 약간 됐지? 네. 여기까지 깔끔하지? 네. 깔끔해. 할 게 없어. 여기까지 질문 없어. 다 적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식만 봐도 구분이 안 되면 박을 때려쳐라 이거야. 같은 목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없겠지. 야 오늘 왜 서준이가 상태가 좋은 건지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도 너무 빨리 나가는데 큰일 났네. 내용이 쉬워. 그치? 쉽잖아. 다음 몇 번째? 네 번째? 네. 극성을 가진 물체의 특징.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네. 그치? 그리고 뭐 이게 원자 돼 있지만 이게 어떻게는 원자가 보일 리도 없고. 심지어 어떤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그걸 딱 보고 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극성화 같은 건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 이거야. 그럼 얘가 정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전자가 완전히 뭐 도망가거나 밖으로 나가는 게 없잖아. 같이 쏠려 있는 거란 말이야. 서준이가 안방에 있다가 자기 방에 갔어. 가출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정말 엄밀히 따지면 얘는 중성이야. 그냥 쏠려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그럼 이게 극성을 띠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알 수 있다 이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특징. 또는 이것 때문에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지도 모르지. 뭔가 다른 점이 있다. 대표님. 그래.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떤 애를 집어넣어? 네? 집어넣어. 상당히 질량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관에다 이렇게 해놓고 떨어뜨리는 거야. 뿅,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가 만약에 중성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쭉. 그냥 내려가겠지. 왜? 전기력 작용 안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전기력 중성인 애들은 슝. 됐지? 네. 근데 들어 넣었는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야. 어떻게 돼? 오른쪽. 일로 가겠지. 그지? 뭐 심한 경우는 여기 딱 붙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왼쪽. 일로 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면 완벽한 마이너스나 플러스면 또는 완벽한 전화를 가지면 어떻게 돼? 이동을 할 거라 이거야. 중성인 애들은 어떻게 되고? 슝. 플러스나 마이너스면 이동을 하겠지. 그리고 이동한 방향을 보면서도 아 얘는 전화의 종류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설명하기 전에 극성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집어넣으면 플러스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이건 밀지. 이것도 밀 거 아니야. 꼭 서로 이렇게 밀 거 아니야. 그럼 안 움직이다 볼 수도 있지. 또는 밀다 보면 이렇게 배열이 바뀔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히 놨다고 쳐봐.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 거 아니야. 그럼 돌면서 이렇게 되겠지. 형태가 같냐 다르냐?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있거나 회전을 할 거라 이거야. 또는 회전을 한다라고 얘기하자 이거야. 뭔가 돌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돌면서 마이너스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결과적으로 한참 있다 보면 어딜 향하고? 플러스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많이 집어넣어. 결국 이렇게 설마 순서 없이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되겠어. 한참 있다 가보면 전부 다 애들이 이쪽 편은 마이너스, 이쪽 편은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놓여지게 될 거라 이거야. 이해되냐? 네. 그러니까 극성을 가진 물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장에서 특정한 방향을 갖도록 놓여지게 된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을 다 향할 거란 얘기지. 됐어? 이거를 배향이라는 어려운 말을 가끔 쓰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특정한 방향을 향할 거야. 어렵지 않지?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특정 방향을 하게 될 때는 얘들이 이렇게 회전을 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그지? 그지? 방향 맞춰질 때 힘 받는 거잖아. 방향 그냥 바뀌지 않잖아. 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힘이 작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기장에서 특별한 힘을 받는다는 거지. 어떤 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대로 힘을 주면 뭐가 돼야 되지? 가속도. 근데 이거는 가속도가 아니잖아.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좀 특별하지. 그럼 이런 종류의 힘을 우리 뭐라 그래?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돌림힘을 받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어디서? 전기장에서 돌림힘을 받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전기장에서 받는 돌림힘을 특별히 우리 뭐라 그래? 쌍극자 모멘트. 이 모멘트가 돌림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지? 전기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암기.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되게 뭐 헛소리에서도 다 필요 없이 이거 본질은 뭐야? 돌림입니다. 응? 이 돌림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와 힘으로 표현되는 게 이 돌림입니다. 똑같이 해도 쌍극자의 거리가 들어가면 변수가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돌림이 원래. 그러니까 그냥 쌍극자 모멘트 그러면 뭐 돌림을 돈다.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이 기호를 쓰게 되는 거야. 뮤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어떤 엑스라는 물체가 있는데 엑스라는 물체가 쌍극자 모멘트를 받는다는 거야. 무슨 말? 돌림 그래서 극성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할 게 참 많은 거야. 어? 그러니까 극성은 어떤 극성이야.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는 거야. 얘는 부분 전환을 갖고 있어라고 해도 얘를 나타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나도 얘를 나타내는 거야. 전자쌍이 쏠려 있다고 해도 되고 얘를 나타내는 거야. 전기장에서 특정 방향을 향합니다라고 해도 뭐가 되는 거야? 극성을 나타내는 거야. 얘는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어. 넌 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 갖고 뭘 낼지를 모르는 거야. 다 알아야 돼. 되겠어?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힘이잖아. 그럼 힘이면 원래 세 가지를 표현한다고 항상 얘기하지? 뭐? 자격증? 크기 방향. 크기, 방향이라고 하지? 그럼 일단 크기는 좀 이따 배운다고 치고 방향도 중요하잖아. 방향 중요해. 그런 쌍극자 모멘트는 일단 힘이니까 방향이 있겠지. 그 방향을 약속을 했다 이거야. 어디서 어디로 약속을 했을까? 둘째 골라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겠니? 마이너스 플러스 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렇지. 정상적인 서양애들은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을 플러스에서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표현해줍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 산소가 있고 뭐가 있어? 수소가 있어. 그럼 딱 보는 우리는 얘가 세지. 그럼 전자가 이쪽 쏠리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겠지. 그럼 정상적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이렇게 돼 있어. 틀렸다 이거. 쟤는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 수능 나온 적 있어.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걸 물어봤다 이거. 사소한 거를. 그래도 많이 걸렸어 애들이. 이거 문항제 그때 정답률이 60%였나? 40% 틀렸단 얘기야. 정답 60% 와서지 뭐 높은 거 아닙니까? 40% 틀렸다고. 정답률이 80, 90%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데 그것도 틀린 애들은 찍은 애들이야 쭉 하고.
정답의 30%는 그거 찍어서 맞은 거지. 거의. 풀어서 맞은 애는 이야 대단한 인간들이지. 아, 전기분도 어디서 쓴지 언제 알겠지? 우리 전기분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럼 식이 나왔나 나? 나오긴 나왔네. 혹시 학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세기를 구하라고 나오면 Q 곱하기 R로 가는 거야. 이제 거리. 이거 안 가르쳐주고 다시 높으니까. 약간 질문. 좋아. 오늘 마지막 내. 오늘은 도로에 차가 있네. 오늘 목요일인가요? 어저께는 정말 이야 도로에 차도 없던데. 그러니까. 차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다. 오늘의 마지막. 좀 편하게 빨리 끝내자. 정신 차리고 바짝 화장실 가나 갔다 와. 아 괜찮아. 이거 내용이 지금 하는 내용하고 아마 한 20분만 더 하면 어? 네. 20분 더 하면 123회까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하고 한 20분 더 하면 123까지 내용이 끝난다. 화학 진도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거야. 사실 왜요? 대충 너무 건너뛰는 시간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심지어 지금 하는 내용은 문제도 쉽게 풀려. 일단은 안 풀리지만. 그래서 남은 시간을 일단은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또 뒤에 새로운 평형도 있는데 그건 좀 그때 시간 좀 걸릴 테고. 잘 들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했던 내용만 잘 떠올리면 그냥 거저 먹는 거야. 적지 말고 다음에 적자. 편하게. 그러니까 잘 보면 일단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딱 형태만 보면, 어? 형태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얘는 무극성, 얘는 극성성. 그렇게 됐지? 안 봐도 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했다 옛날 화학자들이. 야 이제 그러니까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극성을 띠겠구나. 예? 무극성 결합을 가진 애들은 당연히 무극성을 띠겠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했다 이거야.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그래서 심심하다고 집어봤단 말이야. 전기장에 나와서 집어넣고 막 해봤다 이거지.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나왔다 이거야. 뭐가 이상하게 나왔냐면 잘 들어 말을.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극성이야. 이상해? 안 이상하지? 안 이상하다 이거야.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무극성이야. 이것도 안 이상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그럼 뭐가 이상한 게 있더냐? 그거야.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무극성이 된 애들이 있더라 이거야. 혼란이 좀 왔다 이거지. 뭐지? 아니 극성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극성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얘가 태블릿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당연히 물도 그러고 보면 이렇게 구조수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땡땡땡 해가지고 이거 무슨 결합? 극성결합. 이것도 무슨 결합? 당연히 그래 극성이야 이거. 오빠 돌아봐. 안 이상하다 이거야. 어? 안 이상해.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거 응? 이거 자 무슨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잖아. 무려 몇 개나 갖고 있어? 네. 근데 얘는 무극성.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행동이나 특성이 무극성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뭐를 가지고 있는데. 극성.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공부할 포인트가 바로 뭐가 되겠어? 극성 그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무극성이 되는 경우가 도대체 어느 경우냐? 어떤 그런 그 어떤 애들은 우연에 의해서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냐? 당연히 우리가 배우니까 규칙성이 있겠지. 자 이럴 때 뭐 화학자들 세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화학하는 애들도 물리 배웠겠죠? 네. 배웠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희한한 게 극성 공유 결합을 뭐하고 있지? 가지고 있지만 무극성.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극성이 나타나지 뭐하다고? 않는다. 라는 얘기지. 이 문장이 어디서 본 느낌이 나오더라 이거야. 어디서 봤어 이걸. 너도 봤어? 고민하는 척하는 거가 아주 귀여워가지고 이 새끼들 아주 젠슨이 안 했잖아요. 오늘 처음 배우는데 극성을. 하여튼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봤다고. 바뀌겠죠. 최근에 했다고. 너랑 내가 해줬다 너네들한테. 잘 모르겠네. 오늘 수업 더 하면 안 되겠구나. 잘 봐. 네. 힘을 받고 있지만 아,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힘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했지? 네. 그걸 뭐라 불렀지? 평형. 고평. 평형 아니야. 네. 그걸 어디서 봤다 이거 평형에서. 이 평형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힘 주면 당연히 얘 가서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네. 힘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지? 뭐 또 다른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 상쇄되고 또는 합력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그럼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똑같잖아 내용이.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정상적으로 만약 물리를 좀 배운 그 학자이면 아 맞아 쌍극자 모멘트도 뭐지? 힘이잖아. 쌍극자 모멘트도 뭐야? 힘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도 합쳐질 수 있는 건가? 당연히 합쳐질 수 있어. 응? 이제 나중에 돌림의 평을 다시 또 할 거야.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애들은 그치? 무슨 상태거나 물리 앞에 역학으로 본다면 무슨 상태구나? 힘의 평형 상태이겠구나. 그거를 이쪽으로 다시 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쌍극자 모멘트가 다 합쳐보면 힘의 평형이 합력이 0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혹시 얘네들도 쌍극자 모멘트를 다 구해서 뭐 해보면 더해보면 0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쌍극자 모멘트가 있잖아 각각은.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0이 된다면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 이거 되면 공부 잘하고 깔끔 끝났어 내용. 그러니까 극성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부극성 선언 행동애가 있어. 그러면 K의 쌍극자 모멘트 합은 얼마야? 0. 그럼 답이 된다 이거. 또 그냥 아무도 X가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무슨 말이야? 얘는 극성이 있어 없어? 이런 뜻이야.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를 봤더니 얘가 막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이 각각은 뭐야? 다 있어. 근데 전체로 보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결합은 극성을 띈다? 맞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극성이 될 수 있다. 되지. 그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어떨 때 모멘트 합이 0이 되느냐를 배우면 100 이상 거의 끝난다. 깔끔하다 이거야. 금방 끝날 것 같지? 근데 일단은 안 끝난다. 자 보자. 어디 보냐면 그래도 기본 몇 개는 풀고 가야 좀 그렇지. 그냥 가는 거니까. 어디 보자. 69페이지 가봐라. 자, 69페이지 골랐더니 그 옆에 그림이 이쁘니까. 자, 거기 맨 밑에 보면 뭐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구분이 보이죠? 요게 교과서에 들어갈 때도 만들어졌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나 크면 차이가 아주 크면 아주 크면 솔리다 못해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 그렇지? 그때는 뭐 이온결합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 수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만 해주고 됐지? 자 69페이지 1번을 보면 OX 문제. 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일수록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맞아요. 맞는 얘기고. 플루오린의 전기음수가 가장 크다. 맞는 얘기. 전기 음성도는 그냥 숫자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럼 단위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어. 그래서 그냥 외워야 된다고. 외워. 전기 음성도는 숫자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4 이랬잖아. 단위가 있어 없어? 없다고. 오케이? 선생님 근데 왜 없을까요? 우리가 원자량을 할 때도 그램 안 붙이지? 네. 왜 안 붙여? 상대적. 그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확히 4가 아니고 4로 땡긴다가 아니고 상대적 세기가 4 이런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숫자 나타내고 단위가 없다. 됐니? 네. 괜찮지? 네. 다음 4번.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커진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기 음성도 힘이지. 네. 이것도 전기력이라고. 전기력. 그럼 전기력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식이라고. 그럼 전하가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커져요. 커지겠지. 근데 얘가 이건 거리지. 이 원자 세계에서의 거리는 크기랑 관련돼 있잖아. 크기랑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큰 애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좀 약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크면 전자 당기기가 좀 힘들다 이거야. 거리가 멀어서 가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껍질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얘가 제일 크다고. 누가 제일 작아? 얘. 그러니까 얘가 작으니까 잘 당긴다 이거야. 그래서 일로 가서 전기력이 약해진다 이거야. 모르더라 나가 이거 했잖아. 라고 작아졌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됐어 이거? 작아졌지?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커진다 이거야. 일로 가면 어떻게 작아져? 외워놓으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지? 맞아 틀려? 틀려.
뭐랑 관련돼 있니? 전기라고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되니? 네. 다음에 2번하고 끝내자. 네.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을 OX.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결합은 무극성 공결합이다. 맞아요. 맞다. 전기음성과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치우치지 않는다. OX. X. 잘했어요. 무극성 공결합에는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원자가 없다. 맞지? 부분적인 전하. 어? 오늘 많이 했던 말이야. 다음에 극성 공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체에서 전기음성가 큰 원자는 음전. 그렇지. 그래서 X. 되겠지? 용어 외우시고 정경수도 외우고. 네. 자, 그러면 그 1단원의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지? 저희가 47쪽에 16번 까지 풀었어요. 거기까지 질문 없고. 그러면 48페이지 거기 혹시 22, 24 했니? 이거 하려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48페이지까지 해봐. 그리고 좀 그렇지만 69페이지 아까 거기 또 좀 할 수 있을 테고. 심지어 뭐 74페이지까지도 풀 수도 있겠군 하려면. 근데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없이 더 설명 좀 해야 되니까. 화학은 69 거기. 요거 정리하면서 자, 여기까지 하자. 질문. 없어요. 우리들은 다 천재인가 봐. 아까 질문한 거 있었잖아요. 그래.